아가들 또 새로운 단원의 시작이에요. 이제 마지막 단원이야. 수열. 수열이요. 내가 봤을 땐 삼각함수에 비하면은 많이 쉽고요. 지수 로그보다도 조금은 쉬울 수도? 수열이니까 행렬할까? 행렬이랑은 좀 다르죠. 근데 수열 뭐 같냐? 뭔가 뭘 줄임말인데. 숫자 줄. 맞죠? 수의 나열이에요. 수열이 그냥 수의 나열이야. 근데 어떤 수의 나열이냐면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이에요.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죠.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이에요. 그냥 너네 이때까지 막 규칙 찾기 막 이런 거 배웠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막 이런 과정에서 규칙 찾기 배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냥 자연수 1, 2, 3, 4, 5, 6, 7, 8 이런 얘들 규칙성 있죠? 일씩 커지잖아요. 맞죠? 이러한 규칙이 있지? 그치? 뭐 2, 4, 8, 16, 뭐 32 이것도요. 규칙 있지 않냐? 2배씩 되고 있죠? 그쵸? 이런 애들 다 수열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제 항이라는 걸 정리할 건데 항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얘들요. 각각의 숫자야. 이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숫자들을 우리는 항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 2라는 숫자는 첫 번째에 와 있기 때문에 첫째 항. 이 4라는 숫자는 두 번째에 와 있기 때문에 둘째 항. 이렇게 부를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냥 그렇다는 거야. 항이라는 것은요.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 수열. 앞에 내용이랑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용하는 문제야 있겠지만은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자. 자, 이 항을 읽는 것은요. 첫째 항, 둘째 항, 이런 식으로 읽고요. 다른 방법은 제1항, 제2항, 제3항 이런 식으로 읽고요. 그 다음에 문자로도 표현합니다. 아래 첨자를 써서 A1, A2, A3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A1이라는 건 첫째 항이란 소리고요. A2라는 건 둘째 항이란 소리고 A3라는 건 셋째 항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항이라는 것도 정리할 건데 일반항이라는 건 뭐냐면 수열의 제 n번째 항을 말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2, 4, 8, 16, 32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첫째 항은 2의 1제곱이에요. 둘째 항은 2의 2제곱이거든? 셋째 항은 2의 3제곱이잖아. 넷째 항은 2의 4제곱이야. 그치? 그러면 얘가 n번째 항에 뭐가 올까요? 2의 n제곱이 오겠죠? 니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치? 얘가 지금 이 수열의 일반 항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수열을 함수적으로 정의하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렇게 막 큰 의미는 없고 이제 보면 항이라는 게요. 첫째 항, 둘째 항, 그러니까 1.5번째 항 이런 거 없다고. 오케이? 그래서 자연수 집합 n을 하나 좀 갖고 올게요. 그리고 실수의 집합 r을 갖고 올게요. 집중해서 들어라. 자, 그러면 f라는 함수를 정의할 건데 n에서 r로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가 f에다 n을 집어넣으면요. 일반항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진 않지만 알고는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수열의 항의 개수에 따라 구분하고 유한수열이랑 유한수열에서의 끝항과 항수의 의미를 설명을 하래요. 자, 일단은 수열의 항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하면 무한수열과 유한수열이 있겠죠. 자, 무한수열은요, 말 그대로 항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거예요. 무수히 많은 수열이요. 예를 들어 자연수. 끝이 없죠? 그죠? 자, 유한수열은요, 항의 개수가 유한계인 수열이겠죠. 유한계인 수열이요. 그리고 끝항이 뭐냐면 얘들아, 그냥 마지막 항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유한수열에서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항수라는 게 뭐냐면 항의 개수를 그냥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함수 아니다. 항이다. 항의 개수요. 자, 어떠한 규칙성이 있는 수열은 반드시 그 수열의 이 수열의 합도 규칙성을 갖게 돼요. 이거는 왜 그런지 이제 차차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수열의 합 또한 새로운 수열이 된단 말이야. 규칙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래요. 어떤 수열 AN의 수열의 기호는 대부분 저렇게 적어요.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요, SN이라는 것은요, A1부터 쭉쭉쭉쭉쭉쭉쭉 AN까지 더하겠다는 소리고요. 자, 그리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유도를 해낼 거기 때문에 n-1번째 항을 좀 가져옵니다. Sn-1번째 항을 갖고 오게 되면 집중해라.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쭉쭉쭉 n-1번째까지의 합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식을 좀 빼볼 거예요. 이 두 식을 빼보게 되면 Sn 빼기 Sn-1이라는 것은 얘네들이 싹 다 날아가게 돼서 AN만 남게 되죠. 이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수열은요, 내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했던 이 수열은요, 자연수 집합에서 실수의 집합 으로의 함수예요. 맞죠? 근데 여기 봐라. 나 지금 여기 Sn-1 적었지. n이요 1이게 되면요 A0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A0이라는 거 존재해 안 해? 안 하지? 안 하죠? 왜요? 수열은 무조건 자연수에서 실수로의 집합이니까. 함수니까. 맞지? 자연수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A1부터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굳이 SN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적어줄게요.
그래서 이 Sn-Sm-1은 AN이라는 것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해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 수열이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이 성립한다고요. 이거를 니네가 진짜 고3 끝나는 과정까지 이걸로 태클 걸고 넘어져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거를 n이 2 이상일 때만 쓸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 주의해야 할 점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죠, 지금. 주의해야 할 점이라는 것은요. 방금 한 거 있잖아, 얘들아. AN이 SM-SM-1이었거든. 근데 이때 n이 2보다 크거나 같았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수열은 자연수에서 어떤 실수로의 집합이라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연수라는 것은 1부터 시작해야 돼. 자연수는 2부터 시작하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AN을 작성을 할 때는요.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되겠죠? (1일) 때의 항을 따와야 돼요. 1일 때의 항이라는 것은요. S1과 일치하겠죠? 그죠? A1과 S1은 항상 일치합니다. 첫 번째 항이랑 첫 번째까지 더한 거랑 똑같잖아. 그러지 않냐? 첫 번째 항이랑 첫 번째까지 더한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수열의 합을 이용하여 일반항을 구할 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음에 대해 성립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해요. 자, 그리고 아직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꺼내지 않았죠. 수열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배웠고요. 그죠? 그러면 있잖아 얘들아. 지금 내가 말한 이 수열의 합이라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 있지? 얘는요. 모든 수열에서 다 통합니다. 알겠어요? 글쎄 모든 수열이라뇨? 등차 수열밖에 없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등비 수열도 있고요. 조화 수열도 있고요. 군 수열도 있고요. 수열은 겁나 많아요. 종류가. 알겠어요? 그 모든 종류에서 얘가 다 통한다고. 오케이? 왜냐면 너네가 이 등차 수열 파트에서만 이거를 써먹으려고 해. 그럼 등비 수열에서 이걸 써먹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얘가 등차 수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알겠어? 이거는 모든 수열에서 성립한다고요. 알겠죠? 내 설명 듣고 있냐 너? 나 방금 뭐라 했니? 계속 또 놓칠 거야. 이제 처음 시작인데 다시. 너만 칠판 안 보고 있다. 다 칠판 보고 있어. 자, 이제 등차 수열 이야기 할 거예요. 자, 등차 수열 뭘까? 느낌상. 그렇지. 차가 같은 수열이에요. 차가 같은 수열이야. 그러니까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정확히는. 알겠죠?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얘들아 너네 자연수 있잖아. 1, 2, 3, 4, 5, 6, 7, 8 이거 수열이라 했죠? 그죠? 얘는요. 등차 수열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일식 차이가 나거든. 맞아? 이 차이 나는 게 일정하다고요. 자, 등차 수열 개념 정리하자. 등차 수열.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야. 자, 그러면 저 공차는 뭘까요? 맞아. 이 두 항 사이에 차 있지? 이 차. 이 차를 우리는 공차라고 할 거야. 자연수의 수열에서 공차는 얼마 하게? 1. 됐어? 공차라는 건 등차 수열에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일정한 차예요. 얘는 기호로 대부분 D로 씁니다. D. 여기 있는 D를 따왔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 어떻게 작성이 될 거냐면 얘들아, 어떤 AN이라는 걸 어떤 수열이에요. 얘는 근데 등차 수열이에요. 첫째 항은 대부분 나 A로 쓸 겁니다. 그럼 첫째 항인지 아세요? 그냥 알겠죠? 앞으로 나 A1으로 원래 써야지 맞는데 그냥 A로 쓸게. 알겠지? 자, 첫째 항 A라면요.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D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지?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은? 그렇지. A 플러스 2D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N번째 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A 플러스 N-1D 이렇게 되겠죠? 그쵸? 첫 항, 두 번째 항에 1D, 세 번째 항에 2D 맞죠? 그래서 AN이라는 게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다시 밑에 또 이야기를 하죠.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래요. 얘들아, 이 AN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일반항을 좀 이용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할 건데 이건 이따 설명을 할게. 자, 일반항 이용한다는 것은요, 그냥 AN이라는 게 A 플러스 N-1D야 라고 해서 등차 수열을 일반적으로 정의한다 이거고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은요, 이렇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D가 나와요. 이게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리고 A1이 A라는 거 이렇게 하면 A 플러스 N-1D라는 일반항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라는 게 이름이 하나 있거든요. 점화식이요. 점화식. 점화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점점 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뭐 n을 1부터 차근차근 넣어볼 거야. 1부터 차근차근 넣었을 때 계속해서 d가 나오잖아. 계속해서 d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아하, 얘가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주 쓰이진 않아요. 이제 뒤에 귀납적 정의라고 나오거든. 그때 좀 이야기를 하게. 그리고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등차 중항이에요. 등차 중항이라는 거. 새로운 용어가 계속 나오죠, 지금. 근데 뭔 말인지 알겠지 않냐? 수열도 뭔지 알겠지? 수의 나열. 등차 수열 뭔지 알겠지? 그냥 차가 일정한 수열. 오케이? 그리고 등차 중항은 뭘까? 중간에 있는 항. 만약에 첫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 그거의 중항은 뭐예요? 두 번째 항.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세 수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럴 때에
가운데 있는 이 B를 우리는 등차 중항이라고 할 거예요. 어떤 걸 만족을 하게 되냐면 우리 등차 수열이라 했지. A, B, C가 등차 수열이라 했어. 그럼 내가 B에서 A 뺀 거랑 C에서 B 뺀 게 똑같지 않을까? 등차 수열이니까. 알겠어? 차가 일정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며. 맞죠? 자, 그러면 B-A가 C-B와 일치한단 말이지. 그지? 근데 지금 B가 두 개가 있죠. B가 두 개가 있으니까 B를 한쪽으로 더 옮겨버릴게. 2B는 C 플러스 A 이렇게 적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뭘 얻을 수 있냐면 B라는 것은요 2분의 A 플러스 C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등차 중앙이라는 것은요 항상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너네가 만약에 4 있고 여기가 12가 있었어. 4 있고 12가 있었어. 근데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B값 구해라 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나와요. 실제적으로. 알겠죠? 구할 수 있겠지 얘들아. 차가 일정하니까. 결국은 얘 두 개 더해서 절반 나누면 8이네요. 그러면 공차가 4인 수열이었구나. 됐니? 이렇게 문제에서 적용하면 되고요. 이 B는 2분의 A 플러스 C라는 건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예, 산술평균이죠.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이제 A, B, C라고 쓰지 않고 잠깐만 갔다 올게. 이렇게 쓸 거잖아 앞으로.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정의를 할게요. 일반적인 등차 수열의 이웃한 세항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에 적용을 시키면요. 마찬가지 A 2배의 AN 플러스 1이 지금 가운데 항이죠. AN 더하기 A. 이거 초록색으로 적을게. 너네가 알아야 돼서 2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N 플러스 2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2분의 AN 플러스 AN 플러스 2 이렇게도 적을 수 있겠네. 됐죠? 자, 이것도 보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등차 수열 AN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얘는 등차 수열인 거예요. 등차 수열인 거예요. 자, 풀이를 총 두 가지로 할 거야. 근데 첫 번째 풀이는 난 추천하지 않아. 두 번째 풀이로 하세요. 알겠죠? 자, 첫 번째 풀이는요. 등차 수열을 이제 막 배웠으니까 얘가요. A 플러스 N-1D 이렇게 좀 나타낼 거거든. 오케이? AN을 이렇게 좀 나타낼 거라고요. 알겠죠? 첫째 항을 A라 하고 공차를 D라고 했었을 때 A 11번째 항이라는 것은요. A 11번째 항이라는 건 A 플러스 10D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얘가 13이요. 자, 그 다음에 A의 23번째 항이라고 해석이 되니? A의 23번째 항이라고 해석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22D로 적을 수 있겠죠? 얘가 49예요. 얘네 연립해서 D값 3이고 A값 마이너스 17인 거 구했어. 그러면 AN이라는 것은 AN 구하라 했거든? AN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7 플러스 N-1 곱하기 3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얘가 3n-20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또 A50이라는 것은 n자리에 50 집어넣으면 되니까 130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될 거야. 근데요, 난 첫 번째 거 추천하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첫 번째 거는 only 그냥 계산만 하는 거거든? 내가 너네가 결국은 수학을 하는 이유는 머리의 발전을 위해서예요. 계속해서 생각을 열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머리를 쓰려고 좀 노력을 해야 돼요. 뭔 말이냐면 등차 수열이라 돼 있잖아. 그치? 근데 11번째 항이래. 얘는 23번째 항이래. 그치? 그러면 공차가 총 몇 번 더해졌을까? 12번 더해졌지, 공차가. 공차가 12번 더해졌는데 얼마가 더해졌니? 36이 더해졌지? 그치? 12번 더해졌어요. 공차가 12번 더해졌는데 그게 36이에요. 그렇지 않아? T값 바로 나왔네. 됐나요? 그럼 선생님 A값은 어떻게 찾아요? 얘들아, 여기가 첫째 항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결국은. 그치? 공차가 10번 더해져가지고 얘가 된 거야, 지금. 맞아? 공차가 10번 더해져서 얘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럼 첫째 항은? 얘를 10번 빼면 되지. 그러지 않아? 그죠? 그래서 A라는 것은 13 빼기 99 적을게. 13 빼기 3 곱하기 11. 이거 충분히 암산 가능해. 이거 적으면서 풀지 마,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7이 나오게 돼요. 굳이 연립방정식 안 해도 된다고요. 머리 써서 하자고요. 그리고요, 일반항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일반항 작성하게 되면 너네가 이 식을 그냥 통째로 외우고만 쓰잖아? 그러면 계속해서 전개하고 또 계산하고 해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 더 가야 된다고.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여기는 수원 과정이에요. 지금 대수 과정이에요. 수능 과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차피 이 A에는 n에 대한 1차식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죠? AN이라는 건 n에 대한 1차식으로밖에 작성이 될 수 없어. 그지? 근데 n에 곱해진 숫자가 뭔지 봐봐. 뭐야? 3이 뭔데? 공차지. 그치? 항상 공차만 곱해져 있어. 맞아? 그지? 그니까 AN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냐면 n에 대한 1차식이구나. 그러면 그 1차식의 개수는 무조건 공차가 차지할 거야. 맞아? 그러면 3n 이렇게 작성하세요. 됐나요? 자, 3n 이렇게 작성하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17인 거 너네 알잖아. 그치?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7 나와야 해. 그렇지 않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7이라며.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7 나오게 하려면 뒤에 마이너스 20 붙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해돼요? 이해돼? 그리고 A50까지 구할 수 있게 되겠죠. 130. 너네 내가 등차 수열 그 풀이 검사했는데 이거 적고 있으면 나 다 틀렸다 할 거야. 다시 풀어라 할 거야. 알겠어? 등차 수열 이렇게 하세요. 물론 이게 필요한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일반항 구할 때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하세요. 자, A에는 n에 대한 1차식. A에는 n에 대한 1차식. 개수는 누가 결정? 공차가 결정. 알겠어? 그거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자고. 이런 문제들은요, 있잖아. 이거 이용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수열은 이런 식으로 좀 푸는 걸로 하고요. 얘는 그냥 적읍시다. 자, A 플러스 4D, A 플러스 7D예요. 암산으로 더하세요. 굳이 적지 말고요. 2A 플러스 11D죠. 마찬가지 A 플러스 9D, A 플러스 11D. 그러면 2A 플러스 20D. 됐지? 자, 이거 연립하세요. 연립하게 되면 D값 2 나오고요. A값 5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N 작성하면 뭘로 시작해? 영우야, 뭘로 시작해?
와 봐봐. 내 설명 하나도 안 듣고 있는 거. 재호야 뭘로 시작해? 2로 시작해. 너 내 설명 하나도 안 들었어 지금 방금. 2로 시작하는 거 내 설명 못 들었다 손. 아무도 없어요. 2n으로 시작한다고. 너 이거 강의 다시 봐라. 왜 2n으로 시작하는지. 나 이렇게 쓰라고 골백 번 말했다. 알겠어? 수업 안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자, 2n으로 시작하죠. 첫째 항 5예요. 그러면 1 집어넣으면 5 나오게 돼야 돼요. 뒤에 뭐부터요? 3. 됐지? 이렇게 해서 an 작성했고요. an이 43일 때의 n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n에 대한 1차 방정식 풀어란 문제죠. 그죠? n값 20 나오네요. 자, 그리고 10번도 한번 봐보자, 얘들아. 자, 두 수열 AN, BN이 있대요. 얘는 사실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너네 모르는 거야, 지금. 알겠어? 몰라. 물론 등차 수열밖에 안 배웠지만요.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자. 수열 AN이라는 건 A1이 2고요. 이 식을 만족시킨대요. 이거 어디서 좀 보지 않았냐? 아까. 어디서 봤냐면요. 얘가요. AN 플러스 1 빼기 또 칠판 안 보지. 방금 지적했는데. 나 방금 뭐라 했냐. 너 때문에 계속 수업 이렇게 지체돼야 돼. 칠판 안 봐. 그래,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가 항상 3이라는 거네요. 아하, 이 AN은 등차 수열이었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앞으로 많은 수열을 배우게 된다고. 그 다음에 BN도요. B1이 32네요. B2가 30이고요. 얘도 어디서 많이 봤다. 그치? 얘가 가운데 항이네. 양 끝에 항이네. 세 개의 항 중에서. 맞지?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건 2분의 bn 플러스 2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건 등차 중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식에서 공차가 3이라는 걸 알려준 거고요. 두 번째 식에서는 bn도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려준 거죠. 자, 그럼 수열 AN과 일반항 AN, 수열의 일반항 AN과 제10항을 구하래요. 자, 이거 일반항 한번 구해볼까? 공차 3이네? 형규야, AN은 3N, 그 다음에 이거 보면 돼요. 1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돼. 그렇지. 자, AN 이렇게 3N-1 이렇게 될 거고요. A 10번째 항은 1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냥 29 나오네요. 자, 수열 BN의 일반항도 구해보자. 수열 BN의 일반항은요? 어떻게 구할까, 얘들아? 나는 사실 일반항 구할 때 공차 찾으면 끝나요. 2n이요? 마이너스 2n이에요. 왜냐면 첫째 항에서 둘째 항 넘어갈 때 빼기 2가 됐어요. 이거 발견했네. 어쨌든 둘 다 잘했어. 빼기 2가 된 거죠? 그쵸?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2였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bn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n으로 시작할 거고요. 첫째 항이 32니까 1 집어넣었을 때 32가 나오게 하려면 뒤에 34 붙으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bn은 b15라는 것은 15 집어넣으면 돼요. 4 나오네요. 자, 수열 AN이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계속해서 지금 커지는 수열이죠.
맞죠?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언제 100보다 커지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냥 an 저 3n-1이요. 100보다 커지는 n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n이라는 건 3분의 100일보다 지금 크죠? 그러면 얘가 33. 얼마잖아? 그지? 그러면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것은 제 34항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n은 자연수니까요. 됐어요? an은 bn이 되는 n의 값을 구하래요. 얘들아 일반항 구해놨잖아. an 3n-1이래. 그리고 bn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34래. 끝났죠? 5n이 35라는 거죠? n에 대한 1차 방정식 풀라는 문제였어. n값 7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칠게요. 등차수열 이룬 4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 합은 40이고 가운데 두 항의 곱은 첫째 항과 끝 항의 곱보다 8이 더 크다고 한대요. 이 네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이제 그걸 쓸 거야. 적지 마세요. A랑 A 플러스 D랑 A 플러스 2D랑 A 플러스 3D 지금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4개의 숫자가 있다니까. 그러면 그 합이 40이에요. 얘네들 다 더하면 40 나온대요. 그리고요. 가운데 두 항의 곱. 얘네 둘이 곱한 게요. 첫째 항과 끝 항의 곱보다 8이 더 크대요. 이거 2개 곱한 것보다 8이 더 크대요. 그렇게 하잖아 얘들아. 그럼 생각보다 식이 좀 복잡하게 나오거든. 생각보다 식이 좀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 방금 내가 적은 거는 4a 플러스 6d는 40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잖아. 맞지? 사실 이 네 수의 합 가지고 뭔가 미지수 하나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 네 수를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어떤 a-3d랑 a-d랑 a 플러스 d랑 a 플러스 3d 이렇게 잡으면 돼. 그냥 4개의 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첫째 항이 아니에요. a가 첫째 항이라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근데 등차수열의 형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으니까 얘네들의 합 가지고 문제를 이용할 거지. 그러면 d가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a 값을 찾을 수 있게 돼. 그러면 각각 4개의 숫자를 다 찾을 수 있게 된단 말이지. 오케이? 쌤 근데 왜 2D만큼 차이 나게 했어요? 4개의 숫자라서요. 3개의 숫자였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나는. 오케이? D만큼만 차이 나게. 오케이? 결국은 D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작업을 한 거니까 가운데 숫자가 없잖아요. 4개의 숫자 중에서는. 맞지? 그래서 차이를 2D 차이 나게 그렇게 작성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얘네들 싹 다 더하면 40이래요. 그러면 4의 2가 40이라는 거죠. A 값 10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두 항의 곱이요. 가운데 두 항의 곱 A-D, A 플러스 D는 첫째 항과 끝 항의 곱보다 8이 더 크대요. 봐봐, 이렇게 놓으니까 여기도 유리해졌죠? 합쳤으면 되잖아요. 맞죠? 안 그랬으면 니네 막 전개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100-d제곱은요. 108-9d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요. d가 뿔마 1이 나와요. 얘들아, d는 자연수 아니다. d는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구해줄게요. d가 1일 때요. d가 1일 때 여기서 생각하면 돼. 7, 9, 11, 13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어요. a가 10이에요 지금. 그죠? 자, d가 마이너스 1일 때 d가 마이너스 1일 때 13, 11, 9, 7이요. 어차피 뭘 해도 아이고. 어차피 뭘 해도 7, 9, 11, 13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알겠지?
아가들 숙제요? 이제 8번 하나 더 주문했어요. 숙제만 적고요. 잠깐만. 일단은 개념 테스트는 다음 시간에 안 볼 거고요. 6단원 테스트 준비해 오세요. 6단 테스트 준비해 올 건데, 6단 테스트 준비해 올 건데, 그냥 그건 나중에 말하자. 다음 테스트는 준비하면 응? 다음 테스트는 준비하면 돼요. 아니. 너네가 배운 만큼이 (134쪽부터) 많이 안 내줄게요. 137쪽까지만 해오세요. 그러니까 6단 테스트 준비 철저하게 해오세요. 이 준비라는 것은 오답 다 끝내오란 소리야, 얘들아. 오답 다 끝내오란 소리예요. 덜 끝내오지 마시고요. 134쪽부터 137쪽까지 좀 문제를 한번 풀어봐. 알겠죠? 응.